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손발이 묶이는 미군.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은 5월 16일 오전 10시 18분에 중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서 본인은 지휘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면 총리가 이끌고 있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정부를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군의 참모총장들은 각자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에 대한 통제권이 즉시 정부 당국에 되돌려지고 질서가 회복되도록 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로 되어 있었다. 그 직후 마셜 그린 주한미국 대리대사도 성명을 발표하여 맥그루더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마셜 그린의 성명 요지는 미국 정부는 작년 7월의 국회 총선과 8월의 총리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 합헌적인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성명은 미국의 소리와 주한미군 방송을 통해서만 방송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성명은 박정희의 혁명군을 반란군으로 단정한 것으로서 맥그루더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진압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날 맥그루더가 미 합참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이한림 1군 사령관은 맥그루더 사령관의 성명을 읽고 자신은 한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이한림은 또 만약 자신의 부대가 반란을 진압하도록 동원 명령을 받는다면 진압에 반대하는 소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다수는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한림 장군은 특정한 부대에 대해서는 출동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 1군 전체에 대해 비상을 건 것은 아니다. 이 순간 장면 총리가 카르멜 수녀원에서 전화를 걸어 장도영 총장과 이한림 사령관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다면 사태는 뒤집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진 맥그루더와 군령권을 가진 총리가 같은 목소리로 진압을 명령했을 때 우리 군 지휘부는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진압에 따른 유혈 사태는 필지의 사실이었고 실병 지휘관들이 상관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혁명군 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맥그루더와 마셜 그린이 청와대로 들어왔을 때 윤보선 대통령은 미국 측의 강경한 성명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맥그루더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서울 시내로 들어온 반란군의 병력은 약 3,600명에 불과합니다. 1군 산하병력은 요지부동일 뿐 아니라 대구 지방에서도 약간의 병력이 혁명에 참가했으나 현재는 속속 원대로 복귀 중입니다. 1군 산하에서 10배의 병력을 동원하여 서울을 포위하면 혁명군은 곧 항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선에서 병력을 동원하자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윤보선은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 맥그루더는 자신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1년 전부터 군복을 벗기려고 했던 그 박정희에 당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 맥그루더는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할 장 총리는 행방을 감추었고 따라서 행정부가 없습니다. 다른 국무위원회 소재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 각하가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남아 계시니 헌법상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병력 동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대리대사도 거들고 나섰다. 대통령은 호헌의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반란군들을 격파해야 합니다. 윤보선은 그린에게 워싱턴의 태도에 대해서 물어봤다. 케네디 대통령은 캐나다에 가 있고 러스크 국무장관도 워싱턴을 비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의 확고한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맥그루더와 그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보선이 다시 물었다. 조금 전에 연합참모본부로부터 북괴군이 휴전선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귀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소. 그 정보는 조금 전에 보고받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 2군 사령부의 군인이 약간 동요를 했으나 바로 귀대했고 휴전선을 지키는 1군은 아직 조용합니다. 과히 걱정 마시고 출병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란이 일어난 상태인데 휴전선 일대엔 괴뢰군이 집결하고 있다고 하니 일선에서 병력을 차출해서 수습을 하려다가는
저들이 물밀듯 쳐들어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그럴 경우 막을 준비는 되어 있소. 윤보선의 언성이 높아 맥그루더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은 5.16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한마디를 했다. 우리 국군이 일선에서 동원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사령관 생각대로라면 차라리 미군을 동원해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이 어떻겠소. 우리 유엔군은 외적이 아닌 내전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이탈한 부대를 복귀시키겠습니다. 시가전을 염려하시지만 3만, 4만 대군이 서울 일원을 포위하고 공군을 동원하여 전단을 뿌리고 원대 복귀의 통로를 엄호하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유혈 사태 없이 진압할 수 있습니다. 맥그루더는 묵묵히 듣고 있는 대통령을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각하께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8군 사령부의 본부 중대가 청와대 경호를 맡아 각하의 안전도 보장할 것입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반란군과 경호하러 오는 미군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소. 윤보선은 또 내 생각으로는 대통령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다 라고 말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귀속된다고 적혀만 있고 하위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군 통수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이 윤보선의 논리였다.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자신의 지휘권이 무시돼버린 데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의 반란을 허용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큰 실패였다. 맥그루더가 윤보선 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진압을 요청한 것도 자신의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뜻이었다. 윤보선은 그러나 반란군의 10배나 되는 진압군을 동원하면 쉽게 수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쿠데타군 3,600명은 죽기로 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의 반란군이 한 사람의 진압군을 죽인다고 해도 3,600명이 전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끼리 이런 유혈 사태를 벌이는 사이에 북괴군이 쳐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날 줄곧 윤보선의 뇌리를 억누른 것은 쿠데타군과 진압군의 대치가 내전으로 발전하여 북한의 남침을 초래할 위험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분단국에서는 하나의 국군, 합심된 국토 방위의 간성이 생명선이다. 나는 이를 분열시키지 않았다. 맥그루더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압 명령을 끝내 받지 못하고 먼저 돌아간 뒤 대통령과 그린 대리대사는 청와대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면서 논의를 계속했다. 그린은 그 점심이 쓸쓸하고 씁쓸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최근에 회고했다. 이 자리에서도 그린 대사는 진압 명령을 내려주도록 윤보선을 계속해서 설득했다.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한국은 아마도 장기간 군사 통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하펀 정부만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혁명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보선은 뼈아픈 반문을 던졌다. 나도 군사혁명을 지지하지는 않소. 수습 방법이 대사와 다를 뿐이요. 그 문제를 떠나서 대사는 지금 미국 정부는 합헌적인 방법만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4.19 혁명의 경우 그것이 합법적이어서 지지한 건가요? 이 역습에 그린 대사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각자의 계산과 신념은 서로 달랐지만 5월 16일 이날 박정희 소장과 윤보선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점에서는 보조가 맞았다. 한미 관계에서 이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미국은 이 노 반공투사에 대해 일종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자주 노선을 선택하여 단독 북진이라도 하여 미국을 다시 전장으로 끌고 갈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고 했다. 한국군 지휘부를 친미화하여 유사시엔 한국 대통령이 아닌 작전 지휘권을 쥔 미군의 지시를 따르도록 시도했던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참모총장의 임명에 즈음하여 항상 발언권을 행사해왔다. 장도영 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맥그루더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군에서는 장성급 이상이 되면 미군의 눈치를 보고 사고방식도 상당히 미국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혁명군의 장교들은 그런 친미파가 아니었다. 맥그루더로서는 상대하기가 거북한 존재였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장교들이었을 뿐 아니라 문화가 달랐다. 혁명군 장교들은 영어를 좀 한다고
미군 장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상관들을 경멸해온 사람들이었다. (4.19) 혁명 때 미국 정부는 친미적인 군 상층부, 언론 및 야당을 이용하여 이승만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으나 5.16 쿠데타가 발생하자 상황을 조종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쳐버린 것이다. 친미적인 장면 총리는 잠적해버렸고 믿었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은 진압군의 동원에 미온적이었으며 윤보선 대통령까지도 냉담한 반응이었다.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잡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5.16 이후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한국에서 만들어낼 힘을 상실한다. 윤보선, 맥그루더, 그린의 요담은 5.16을 성공시킨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이 회담에서 윤보선이 취한 태도에 대한 미국 측 기록으로는 5월 17일 체스터 보울즈 미 국무차관이 라오스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참석차 제네바에 가 있던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요담에서 장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불만족은 확산되었고 부정은 광범하고 정부의 상부층까지 오염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도 장면은 그런 지도력을 제공하는 데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윤보선은 국회 내외의 인물들을 망라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맥그루더 사령관은 5월 17일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전문에서 윤보선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있지만 쿠데타가 정적인 장면 총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장면을 교체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측은 윤보선이 진압 명령을 내리는 데 반대한 것을 그의 반장면, 성향 및 정치적 야심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16일 늦은 밤 미 합참의장 램니처 대장은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급전을 보냈다. 램니처는 나는 지금 막 백악관에서 열렸던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이 회의에서는 16일 정오에 있을 백악관 대변인 셀린저의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램니처는 케네디 대통령은 맥그루더와 그린이 발표한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경우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올렸다고 전했다. 즉, 그 성명은 그들의 임무에 합당한 선에서 발표됐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메카나기도 참석한 백악관 대책회의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한 맥그루더와 그린의 성명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견해가 있었다. 램니처는 맥그루더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논평은 삼가고 꼭 해야 할 경우는 유엔군의 목적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만 강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맥그루더의 행동 자유가 워싱턴에 의해서도 제약되는 순간이었다.